안녕하세요. 제럴드 와인버그의 명저죠. Quality Software Management. 이 책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총 9권짜리 이 파빈 시리즈 중에 7번째 볼륨의 서문, Preface인데요. 와, 이 서문 하나만으로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자료를 다시 보면서 느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뭐랄까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는 기술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렇죠. 제목만 보면요. 네, 그런데 읽어보니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 서문은 어떤 기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그 해법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 그러니까 관리 방식과 조직 문화의 변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토양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래서 와인버그가 서문 전체를 통해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지지적인 환경, 즉 A supportive environment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아마 오늘 우리 대화의 중심축이 바로 이 개념이 될 겁니다. 그 지지적인 환경이요?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길로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반짝이는 새 도구를 도입한다거나 유행하는 방법론을 따라하는 식으로요. 네, 와인버그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죠. 그렇죠. 서문 시작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요. 그는 이걸 손쉬운 해결책에 대한 집착, obsession with quick fixes라고 부릅니다. 네네. 관리자들이 무슨 케이스 도구나 새로운 방법론, 아웃소싱 같은 곳에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문제의 근원인 관리 자체를 개선하는 데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아, 마치 모든 걸 해결해줄 마법의 총알을 찾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왜 그런 집착이 생길까요? 그러게요. 근본적인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와인버그는 그 원인을 특정 유형의 관리자 사고방식과 연결해요. 하이멀 리쿠버 제독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아, 그 인용문이요? 네, 현재 직업을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 스태핑 스톤으로만 여기는 관리자들을 지목하는 거예요. 아, 이들은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소유한다, 온싯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냥 다음 자리로 옮길 때까지만 문제가 안 터지면 된다, 이런 태도예요. 그게 핵심이군요. 어차피 곧 떠날 곳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당장 내 임기 동안 성과처럼 보일 수 있는 손쉬운 해결책에 끌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조직이 개인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개인도 단기 성과에 집중하게 되는 뭐 그런 악순환 아닌가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와인버그도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단기적인 시각을 조장하는 조직 문화와 시스템 전체를 문제 삼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서문에서 직접적인 해법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진짜 목표가 뭔지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해요. 손쉬운 해결책이라는 신기루를 좋진 알고 우리가 진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보라는 거죠. 아, 목적지. 네. 그러면서 이전 6권의 책에서 다뤘던 훌륭한 관리자가 갖춰야 할 3가지 근본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손쉬운 해결책이 답이 아니라면 진짜 우리가 연마해야 할 능력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 번째는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행동하며 필요할 때 계획을 수정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단순히 간트 차트 같은 걸 잘 그리는 기술적인 능력은 아닌 것 같네요. 훨씬 그 이상이죠.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복잡성을 다루고 혼돈 속에서 방향을 잡는 뭐랄까 통찰력에 가까운 겁니다. 통찰력. 두 번째 능력은요? 두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관찰하고 그 관찰이 효과적인 적응 행동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효과적인 적응 행동?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보고 지표가 떨어졌네 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이 지표 하락이 우리 팀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현상 너머의 맥락을 읽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와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혼란스럽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운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
이건 거의 뭐 감성지능이나 심리적인 안정성에 가까운 얘기 같은데요. 네, 맞아요. 와인버그는 이게 기술적인 프로젝트 관리 능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 이상으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에 위기가 닥쳤을 때 관리자가 패닉에 빠지거나 특정 팀원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팀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렇죠. 팀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지고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팀을 이끌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다면 앞서 말한 두 가지 능력도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와인버그는 이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 destinations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은 그 목적지에 대한 설명서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여정, the trip에 관한 책이라고 선을 긋는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비유는 이 책이 개인과 조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춘 관리자가 되는 건 무슨 자격증을 따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네네. 관리자 개인의 꾸준한 성장과 조직 전체의 문화적 변화가 함께 가야만 하는 길고 힘든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와인버그가 그리는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이 있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여정의 끝에 도달한 이상적인 상태를 예측하는 조직, anticipating organism이라고 부르죠. 이건 단순히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챈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훨씬 더 깊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져요. 와인버그 모델에는 여러 단계의 조직 문화 패턴이 있는데 이 예측하는 조직은 가장 높은 수준인 패턴 4에 해당해요. 패턴 4요? 네, 이 조직은 변화를 위협이나 혼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조직의 핵심적이고 계획된 기능으로 받아들여요.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문화가 체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변화를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인다. 정말 높은 경지네요. 그런 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와인버그가 네 가지를 제시했던데요. 첫째,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공통의 언어와 이해의 틀이 조직 전체에 공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 공통의 언어가 있으니 불필요한 오해나 저항이 줄어들겠네요.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둘째 특징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변화 전문가, change artist라는 표현이 나와요. 관리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직원이 변화를 이끄는 능숙한 변화 전문가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뭐 HR팀 같은 특정 부서를 말하는 건가요? 그보다는 후자에 가까워요. 특정 부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조직 곳곳의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포진해 있다는 의미예요. 와, 변화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조직 곳곳에서부터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인 변화의 계획과 실행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어찌 보면 가장 의외이면서도 중요해 보여요. 이 모든 변화가 견고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실행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스테이블 베이스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요. 보통 변화라고 하면 기존의 것을 다 부수는 혁신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히려 안정적인 기반을 강조하는 게 인상적이네요. 와인버그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위한 변화거든요. 아, 그는 변화가 혼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해요. 오히려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프로세스라는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만 우리가 시도하는 변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기반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뭘 바꿔봤자 그게 개선인지 계약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안정성 위에 세워진 진화. 그게 바로 와인버그가 말하는 건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들어볼수록 정말 거대한 과제처럼 느껴져요. 단순히 제도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체질과 문화를 바꾸는 이야기니까요. 저자도 케이퍼스 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은 그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보다 훨씬 더 큰일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바로 그 점을 독자들이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도 다음 분기부터 애자일하게 일합시다. 같은 구호나
주말 세미나 한번 다녀오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는 이 여정을 위해 당신이 약 40권의 책을 읽고 수천 시간을 연습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해요. 수천 시간이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동시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렇죠. 와인버그가 이렇게 되묻잖아요. 당신이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그 정도 노력을 쏟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유독 관리나 리더십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그 역시 그에 상응한 헌신이 필요한 전문 분야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그가 서문 말미에 독자에게 봉화야 즐거운 여행이 되길이라고 인사하는 건 결코 가벼운 인사가 아니에요. 이 여정이 길고 험난하겠지만 그만큼 당신과 당신의 조직을 성장시키는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깊은 격려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변화의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서문의 마지막 부분,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델링하기. Modeling How Change Really Happens 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비유요? 네, 개울에서 돼지를 몰아내기 전까지는 물을 맑게 할 수 없다는 산골 속담이요. 처음엔 이 비유가 좀 섬뜩하게 들렸어요. 그렇죠. 보통 이 비유를 들으면 그 돼지가 조직 내 문제야, 성과를 못 내는 사람 혹은 변화에 저항하는 나쁜 관리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을 속아내야만 조직이 깨끗해진다는 아주 차가운 구조조정의 논리처럼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기 쉽죠. 그런데 와인버그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부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인버그는 그 해석의 정면으로 반박하죠. 그가 말하는 돼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생각, 즉 아이디어스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선언해요. 생각. 네. 그리고 자신의 친구이자 가족 치료사인 버니 둘의 말을 인용하죠. 당신의 부모님은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요. 단지 틀렸을 뿐이죠. Your parents weren't bad. They were just wrong. 잠시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팀은 잘 들어갈 텐데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하죠. 근데 와인버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군요.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잘못된 믿음 자체에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건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비난의 관점을 이해와 탐구의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문장입니다.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을 해고하고 새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조직 운영에 대해 가진 근본적이고 종종 틀린 믿음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함께 바꿔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개발자는 압박해야 생산성이 나온다거나 실수는 반드시 처벌해야 재발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오래된 생각들이요. 그게 바로 개울물을 더럽히는 돼지들이라는 겁니다. 윌 로저스의 인용구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것이다. 네. It ain't what we know that gets us in trouble. It's what we know that ain't so. 우리가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이 접근 방식은 관리자에게 엄청난 자기 성찰을 요구하겠는데요. 더 이상 누가 문제인가라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맞아요. 대신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생각에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 라고 내부를 향해 질문해야 하죠. 이런 질문은 저항과 방어 대신 협력과 탐구를 이끌어내요.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우리를 가두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공동의 노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와인버그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지적인 환경을 만드는 핵심 철학이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7권 서문을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서문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행동 촉구 같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품질과 생산성의 진정한 향상은 반짝이는 새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 즉 관리와 문화를 바꾸는 고통스럽지만 가치 있는 여정에서 온다고 역설하고 있네요. 맞아요. 핵심은 손쉬운 해결책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단호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여정에 헌신하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수천 시간의 연습을 요구하는 고된 길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그만한 노력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처럼 뛰어난 관리자와 위대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 중 제게 가장 강렬하게 남은 것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사람이 아닌 생각에서 찾아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와인버그는 계열에서 돼지, 즉 나쁜 생각들을 몰아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죠. 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 인물은 누구인가? 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게을물을 흐리고 있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쁜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안다고 확신하지만 사실은 틀린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와, 어쩌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조직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출발점일 겁니다.